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비, 억지는 리, 논리를 당하지 못하고, 리는 법을 당하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당하지 못하고, 권력은 하늘을 당하지 못한다. 비리법권천인데, 여기서 천은 하늘, 하늘은 뭐겠습니까? 보통 동양에서는 민심 또는 역사의 대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치인과 법률가가 등장합니다. 정치인과 법률가는 상당히 다릅니다. 법률가는 주로 과거의 일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오늘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법률가가 대결하면은 정치인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권력을 잡을 때는 법률가를 아주 기능공처럼 정치검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인데, 이 한동훈 검사 출신이 요사이는 정치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바닥에서는 나이는 적지만은 한동훈 위원장보다 훨씬 더 경력이 오래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요사이 가끔 티각태각하는 말싸움을 보여주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도 총선의 한 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걸 즐겨야 합니다. 국민들이 멀찌감치 보면서 훈수도 하고 평가도 하는 게, 그게 정치라는 지상 최대의 쇼를 제대로 감상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가끔 두 사람의 말싸움을 소개해 올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현재로는 판판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법률가가 대결하면 대충 정치인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은 미래를 생각하니까 정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가는 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논평, 제3자적 입장. 그러나 정치는 이전 투구를 하면서 뭘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차이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좀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 통합하기 전 받은 정당 국고 보조금 6억 6천여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급조된 정당인이 자진 해산하여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은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 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 6천만 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이런 식으로 해산하고 다시 재창당하면은 이거야말로 사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향하여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어서 이 대표는 헌법 제8조 2항에 따라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모체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원 아닙니까? 라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가 위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직업의식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 사나이일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말싸움을 걸었는데 결과는 진 게임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보조금 사기라는 과격한 언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강펀치를 날려 헛방이 되면은 반격에 노출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합의하기를 선언하기 전에 이미 6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사기는 지나친 표현입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가 휘두르는 법리는 다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위성정당의 위헌성 여부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직자를 위성정당의 대표로 내정한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미래한국당처럼 총선 후에는 해산하고 국민의힘과 합쳐질 터인데 이야말로 대규모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런 약점을 가진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니 반격을 허용하고 만 것입니다. 선거 전략적으로도 개혁신당 공격은 국민의힘에 불리합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중도층과 젊은층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등 반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 등 포퓰리즘 정책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합하는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보다 보수적 가치 수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통합하기를 하게 된 것도 이준석 대표가 반미운동과 불법 시위 전력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휘력과 정치적 센스가 좋습니다. 말과 글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검사의 싸늘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법률가가 대결하면 어떤 싸움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총선의 볼거리입니다. 비리법권천입니다. 감사합니다.